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주말에 입추도 지났고 오늘은 또 말복입니다. 아직은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절기상으로는 여름을 떠나보내고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쇼핑몰들에서는 가을 옷들 점점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옷만 쇼핑하실 건가요? 종목도 담아 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저렴한 구간에 들어서 있는 좋은 종목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에서 낙폭을 조금씩 더 벌려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시장 상황 좀 방향성 예측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셔야 될 텐데 저희가 이 부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힌트. 디지털 광고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주목.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SK텔레콤과 시너지 효과. 자,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텐데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런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는 저희의 주식 비기 공개도 하지만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신청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많은 참여가 있을수록 더 알차지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백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일단 박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목요일에 KMH 저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의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거래 엄청 실리면서 지금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이 종목 좀 리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KMH 리뷰를 좀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는 M&A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호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자회사인 KMH 하이텍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모회사인 KMH도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현금을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골프장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보유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현재는 2천억이고 하나의 골프장을 더 매각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한다고 한다면 3천억 원의 현금을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금으로 어떠한 M&A를 지금 성공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과거의 M&A 성공권을 보자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한 소각권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은 사실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있는 게 KMH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상당한 변동성이 크고 하락이 좀 커서 조정이 좀 심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장에서 이 KMH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장에서 종목만 제대로 들고 있으면 이 이상 든든할 게 없는데 오늘 KMH 통해서 이미 장 시작과 함께 오늘 말복날 이 삼계탕 값은 벌어 가셨을 것 같아요. 삼계탕 정도가 아니라 소고기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KMH만큼이나 또 좋은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비기 확인해 보는 날인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주식 비기 들으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노란톡에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비기 확인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코스닥은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그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외국인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하방으로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5배나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는 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6월부터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강도는 조금 약해지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 어떠한 개별 종목, 특정한 종목을 골라서 잘 매수를 하면 분명히 수익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은 당연히 오늘 제가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종목 잡는지가 참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오늘의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주식 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디지털 광고 전문. 자, 광고 중에서도 디지털 광고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부님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기업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MC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광고 업체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향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선 사실 종목이 숫자로 증명되는 회사를 사신다면 충분히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2020년을 한번 살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종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상당히 뭐 특별한 어떤 종목이 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뭐 한 종목을 뽑자면 바이오 쪽만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광고업도 상당한 실적 악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작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실적 성장이 작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1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경기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게 바로 광고업입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는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경쟁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가장 먼저 줄여가는 게 광고입니다. 광고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는 광고가 당연히 가장 앞서서 안 좋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전 업종에 대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광고업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르게 안 좋아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 사상 네네.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네, 맞습니다. 싶어요. 1분기에는 분명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작년에는 전체 1년으로 봤을 때에도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한 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어떻게 그러한 포인트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좀 길어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집행, 그다음 운영까지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는 것을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수주를 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 턴키 수주 같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해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수수료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메리트는 바로 실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회사만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회사, 광고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글쎄요. 광고하면 아무래도 좀 남들하고는 다른 뭔가 아이디어가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광고를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과가 다 갈릴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을 하는 건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광고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광고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통해 광고의 기획 그리고 운영, 영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고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고 솔루션 업까지 현재 진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전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주력 매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현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핵심적인 영업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바로 애드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다윈이라는 CPCV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네. CPCV 단가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서는 혹시 너튜브라고
많이 보죠. 스트리밍하는, 네, 그걸 혹시 보시게 되면 유료 가입이 아니라면 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광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5초 뒤에 스킵하지 마세요. 그것만 이런 거. 기다리고 있죠. 네. 스킵하지 말라는데 손 대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CPC-V 단가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영상 자체 중간에 광고를 껴서 몇 초를 받느냐에 따라서 광고 수입을 가져가는 구성을 바로 CPC-V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너튜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아프리카 TV 그리고 네이버 TV, 웨이브 같은 데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영상 매체만 하더라도 현재 순 방문자가 3,750만 명이나 됩니다. 충분히 좋은 순 방문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성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2015년 네이버와의 제휴를 맺으면서 매체 네트워크를 현재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 또한 매우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마켓을 이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앱마켓인 원스토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긴 아는데 네네, 맞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아서. 네, 대부분 뭐 구글 스토어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원스토어도 당연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이 부분을 좀 밀고 있고요. 네이버의 통합 마켓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성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서비스 운영을 이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관리 그리고 정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사업에서의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광고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 앞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가장 큰 포인트, MC님께서는 앞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과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 포인트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한 T딜입니다. SKT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해서 문자로 고객형 맞춤형 광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문자를 이용하는 거기도 하고 이미 확보돼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거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가 상당히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 고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문자 네. 받아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고객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초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플랫폼을 고도화시킨다면 정말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이러한 광고의 접근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을 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정말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해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숫자가 증명을 해줄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를 증명해줄 가장 핵심이 바로 T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T딜의 취급고는 작년에 178억 원 정도였습니다. 일단 취급고가 어떤 건지 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광고주가 광고를 지불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해줘라고 해서 100억을 주게 되면 취급고가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매출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비용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로 인식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고를 통한 매출이라고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티들로 인한 취급고가 17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거의 작년 전체의 금액과 비슷한 17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한 해 동안에 달성했던 거를 이제 한 분기 만에. 네, 맞습니다. 한 대단한데요? 분기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성이 있다는 것을 숫자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분명히 이 회사의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티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SK텔레콤이라는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 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티들 취급고는 약 23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올해 전체로 본다면 티들의 성장성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향후에 디지털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등 미래형 기술 개발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성장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해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상황이 안 좋을 때, 시장 전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놨다고 해서 기대감이 또 커지는데 앞으로의 이 안정성, 성장성 모두 다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일장 힌트 또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무제표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상 최고 실적. 자, 늘 항상 숫자로 우리한테 확신을 주시는데 이미 1장에서부터 힌트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실적이 정말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정말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뚜껑 열어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재무 쪽에서 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이 무려 53.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2.3%나 성장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도 분명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실적을 1분기에 보여줬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1분기는 이 회사의 매출 부분에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랩의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올해의 실적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굉장히 큰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2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엔 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30.8%,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2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자면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게 바로 2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실적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와 관련된 부분은 1분기에 분명히 보여준 것이 있고요. TDL에 대한 취급고를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에는 어떨까요? 3분기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3분기에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성전에 의해서 미디어 랩 부분, 1분기에 비수기였던 미디어 랩 부분이 3분기와 4분기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02억, 4분기에는 122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더 큰 성장, 4분기에는 더 큰 성장. 그러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꾸준히 최대 실적 행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또 안정성을 가졌는지 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부채 부분, 자본에 비해서는 부채 부분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회사라는 특이점 때문에 부채 부분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미수금이 조금 있습니다.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 바로 돈을 받지는 않고 미수금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생긴 부채가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금 흐름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2019년, 2020년만 하더라도 뿔마마인 우량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활동, 올해 1분기 상당히 좋은 최저 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는 마이너스가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수금 부분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서 네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받아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쨌거나 언젠간 들어오게 될 네, 돈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에는 올해 전체로 보자면 뿔마마로밖에 변하게 되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우량 기업이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1분기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채 비율 좀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125%로 완전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미수금으로 인한 부채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거기다가 유보율 같은 경우에 2200%가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이 14.4%, 영업이익 증가율이 21.6%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상 최대치 지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1분기에 매출액 증가율을 보자면 매출액 증가율 53.9%, 영업이익 증가율 무려 132.3%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PER 부분 올해 예상치로 보자면 24.7배입니다. PBR도 4.69배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동종업계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종업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PER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에 가진 밸류에이션 자체도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도 하반기에도 실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의 한계는 특정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 그런 부분까지도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긴 한데 지금 다 이유들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우량 기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노란톡으로 계속 T딜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라고 이야기 올려주시는데 T딜이 결국에는 이 맞춤형 문자 광고가 나가는데 이 기업의 성장성을 좀 책임져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3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 모멘텀.
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근거들을 정말 확실하게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근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분석해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자면 현재 박스권은 현재 계속해서 갇혀있는 매매를 좀 보이다가 2020년 작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나왔던 건데요.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TD를 시작했던 게 작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60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현재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도 최근에는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횡보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2분기 실적 발표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술적인 기회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를 깨고 조금은 횡보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횡보 구간이 상당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저는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충분히 강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회까지 온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목조목 다 이유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트까지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정말 이제 정확한 자리만 잡고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통해서 종목 상담도 신청해주고 계시죠? 이제 잠시 후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 번 더 오늘의 주식 비기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그 고민되고 있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에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좀 체크를 해보면요. 힌트는 들어도 모르겠음이라고 하신 분 계셨어요. 자, 괜찮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낱낱이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온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종목도 드리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KMH 많이 올랐었군요. 확인을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유유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아도 여기 종목은 올라주네요. 신기해요. 라고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방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기술투자 들고 계시네요. 9,12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지금 현재 7,9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재 12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하향으로 뚫고 내려와서 데드크로스가 좀 나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빠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좀 횡보 구간을 가져가면서 지금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캔들을 보자면 오늘 기준으로는 61선과 121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윗거리를 조금 다른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좋은 자리가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부근에서는 현재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 라인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사실 그 다음 지지선인 241선으로 지지를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41선이 있는 6,000원이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10,000원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6,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체크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찍자님, 홍성그룹 들고 계시네요. 홍성그룹 730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홍성그룹 지금 한 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6월 1일이었죠.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으나 현재는 갭을 거의 다 메꾼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은 현재 550원 라인이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550원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사실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550원 라인으로 우선은 설정을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 라인이 깨지게 되면 과감하게 모두 손절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650원 라인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 매물대가 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6월 1일 갭상승을 했을 경우 했던 날에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50원 이상 가격이 오게 되면 비중을 줄여가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셔서 일단 손해를 보시더라도 손절하신 후에 다음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션그룹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550원 선에서는 꼭 손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730원인데 그렇지만 65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이 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실을 줄여 나가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선님이 보내주셨어요. 대현 들고 계신데 3,2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대현 지금 2,7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사부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손절을 하시려면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를 보시게 되면 아마 6월 30일 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부분에서 현재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사실 비중도 20%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분할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시려고 했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온 기술적인 자리에서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데드크로스는 그 전에 이미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절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까지 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라인에서는 현재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121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 라인만 일단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손절가는 121선 라인이 있는 2,6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원대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매수가 부근인 3,200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원 부근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재차 밀리게 된다면 121선 라인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는 일단 3,2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랑 동일하게 제시를 해 드리는데요. 3,000원부터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 기대대로 3,2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최소한 매수가에서는 매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뭐 손절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600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반등도 기대를 뭐 아예 안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라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000원 선에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지금 매물대가 살짝 좀 두터워 보입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하셨던 3,200원 선 다시 한번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부끄러워 님이 교촌 FNB 21,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교촌 FNB 오늘 1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사부님, 교촌 FNB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건 맞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하지만 121선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오늘도 121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21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간 동안 좀 괴로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부분에서 성장성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고 한다면 전고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홀딩하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드리면 저는 23,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도 매우 좋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성장성도 좋고 저는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지 않고 반등의 시기는 기술적으로 반등의 시기는 오늘부터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촌 FMB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실 보고 계시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 상태도 좋고 실적 면에서도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만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권에서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환호 님이 보내주셨는데 카카오게임즈 들고 계시네요. 카카오게임즈 86,0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정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종목인데 7월 말부터는 조금씩 주춤하고 있죠. 오늘도 또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카카오게임즈가 이런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신작 게임인 오딘입니다. 오딘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분명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딘과 관련된 실적은 3분기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에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성장성을 보자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성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주주가 카카오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게임과 달리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에서 상당히 저렴한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오딘과 같은 대형 게임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보자면 카카오게임즈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 86,000원대에는 저는 매수 들어갈 만한 기술적인 자리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밑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대응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보자면 21선을 5위선과 11선이 하향으로 돌파를 하면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75,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목표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따로 손절가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좀 매수가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겠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주리니 주키니 호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맥스트 89,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물린 게 많아요, 주린이라라고 보내주셨는데 맥스트 오늘도 또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희가 빨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린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엔 진입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평선조차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현재 이 종목 거기다가 현재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캔들상의 모양으로 봤을 땐 65,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6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 65,000원 라인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9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인 99,000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9만 원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하실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맥스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주린이 일수록 더더욱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체크해 보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트는 손절 대응은 65,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서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종목 상담 하는 동안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중에서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하면 뭘까요? 이 회사는 광고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특화된 최대 주주와의 연관된 TDD라는 광고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할 회사인데요. 1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했고요.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에도 매우 좋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으로 증명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해답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정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종목. 자, 오늘의 종목 이제 잠시 후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일수록 정확한 매수 타점 더 중요하겠죠. 매수 타점까지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알찬 주식 비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